여러분, 이곳은 집안의 건강을 만들며 화목과 성취를 만드는 곳입니다. 닭띠분들은 어디라고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바로 식탁입니다. 한 가족이 모두 모여서 이야기를 하고 소통을 할 수 있는 곳, 바로 이곳이 식탁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조상님들은 밥상머리 교육이라고 하셨습니다. 매일 아침에 온 가족이 모여서 하루의 삶을 계획을 하던 곳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가요? 현대의 사람들은 너무나 바쁘게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두들 자신의 일에 바빠서 서로의 얼굴을 보는 것도 힘드는 것도 사실입니다. 저는 늘 닭띠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가족의 행복을 원하신다면, 내 아이들이 잘못된 길이 아닌 바른 길을 가도록 원하신다면 반드시 하루에 한 번씩은 이곳에 모여서 같이 식사를 해야 된다라고 말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소강 박운호입니다. 저는 풍수학을 말하고 있으며 연구하고 가르치고 있는 사람입니다. 오늘은 교육학적인 측면이 아니고 풍수학적인 측면에서 이 식탁을 어떻게 사용을 하셔야 부자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는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닭띠분들, 식탁은 꼭 이렇게 사용을 하셔야 합니다. 첫 번째로 식탁에는 흠이 간 곳이 없어야 합니다. 닭띠분들, 이것은 알고 계시지요? 식탁에도 사람마다 맞는 자리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집안의 서열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이 자리는 추석을 기준으로 해서 왼쪽이 다음 순서이고 오른쪽이 다음 순서, 이렇게 앉는 것이 가장 좋다라는 것입니다. 혹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아무렇게 앉는 것은 아니지요. 만약에 이렇다면 가정에서는 질서라는 것이 생겨나지가 않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거나 자식이 부모를 공경하는 마음이 부족해지거나 형제간의 무질서가 생기는 일도 벌어질 수가 있으니까 늘 자신의 자리에 앉아서 식사를 하는 습관을 들여야 합니다. 이 식탁을 앞서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은 건강운을 살피는 장소라는 것입니다. 우리 풍수학에서도 이 자리에 문제가 생긴다면은 이 자리에 주로 앉는 사람에게 건강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러므로 이 식탁은 깨끗하게 만들어져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혹시 식탁에 흠이 생겼다면은 그 자리에 다른 것을 놓아서 흠이 없도록 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며 새로이 색칠하는 것도 좋은 방법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숟가락과 포크는 절대로 뒤집어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은 혹시 식사를 하시면서 숟가락을 엎어 두시는 분은 있는지요? 이 숟가락은 단지 음식을 먹는 도구일 뿐만이 아니고 우리 풍수학에서는 건강을 담는 도구라고 하였습니다. 이래서 우리의 조상님들은 살아있는 사람의 숟가락을 엎어 두어서는 안 된다고 말씀을 하였습니다. 요즘은 포크도 많이 사용하고 계시지요. 간혹 보면은 이 포크를 바로 두기가 힘들어서 엎어 두시는 분들이 많던데요. 닭띠분들, 절대로 이 숟가락이나 포크는 엎어 두시면 안 됩니다. 위생학적으로도 입에 들어가는 부분이 엎어져 있어서 바닥에 닿는다면 좋을 이유가 없습니다. 우리 풍속에서도 건강에 가장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일전에 제가 본 TV의 한 프로에서 프랑스 식당을 소개하고 있던데요. 포크를 엎어두면 식사가 끝난 것이라고 생각을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분과 그날에 역시 우리와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었습니다. 닭띠분들, 오늘부터 식사를 하는 동안에 절대로 이 포크와 숟가락은 엎어두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식사는 천천히 꼭꼭 씹어서 하셔야 합니다. 세 번째로, 본인이 먹은 그릇은 자신이 치우도록 하세요. 여러분, 이러한 내용은 과거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모든 가정에 이 부분은 꼭 강조를 하고 싶습니다. 이러한 행동을 계속해 나가신다면 가정에서는 사랑과 화합이라는 마음이 생겨나기 때문에 그러한 것입니다. 가정의 일이라는 것은 누구의 한 사람의 일이 아니고 공동의 일이며 가족 모두가 같이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편안한 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가족 중에 누군가는 희생을 해야만 하고 조금 힘을 나누어 주게 되면 가족 중에 누군가는 더 편해진다는 것을 아셔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가족들의 사랑이고 배려가 되는 것입니다. 이런 작은 행동 하나로 인해서 자제분들은 틀림없이 배우자를 위하는 마음과 사랑하는 마음을 배우게 될 것이며, 이렇게 함으로 인해서 나중에는 배우자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그런 사람으로 성장해 갈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솔선수범하는 것을 몸으로 행동으로
가르쳐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진정한 교육이라는 것은 말이 아닌 행동으로 실천하는 것을 자녀들이 보고 배우면서 이것을 실천하도록 하는 것, 그것이라는 것을 꼭 아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꼭 시키는 본인 것이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우리 풍속에서 가장 중요한 기본 요소는 누가 주체가 되느냐라는 것입니다. 항상 그 물건을 사용하는 그 주인을 바라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수저나 식기 역시 그러합니다. 꼭 이것을 사용하는 사람의 주체를 정해 두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밥그릇, 국그릇, 수저 세트, 이것은 부부의 것 따로, 자식의 것 따로 각각 이렇게 구분해 두어야 합니다. 이는 존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지만은 사랑의 의미를 가지기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이 풍수학이라는 것은 작은 무의식적인 행동으로 인하여 사랑의 의식 속에서 새로운 틀을 만들어내는 것입니다. 앞서와 같은 행동으로 인하여 배우자는 느낌을 받고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될 것이며, 또한 여러분들의 자제분들은 내 것과 남의 것을 구분할 수 있는 절제력과 통제력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로, 반찬은 절대로 일렬로 두어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들 혹시 제사 음식을 차려 보셨는지요? 아직은 제사를 지내는 집안이 훨씬 많을 것입니다. 제사를 지낼 때 음식을 어떻게 놓는지 알고 계시는지요? 줄을 세워서 맞추어 놓습니다. 생동 숙서라고 해서 김치와 날것은 동쪽에 넣고 익힌 나물은 서쪽에, 홍동백설에 해서 붉은색 과일은 동쪽에, 흰색 과일은 서쪽에 이렇게 둔다라는 것입니다. 혹시 지금껏 반찬을 놓으면서 이렇게 예쁘게 보이기 위해서 줄을 세워 두시지는 않았는지요? 이것은 제사상을 차리는 법이라는 것이죠. 한 사람의 세계는 둥근 원형이라서 돌고 돈다는 의미가 되는 것이며, 협력의 의미면서 화합의 의미가 된다라는 것입니다. 만약에 식탁에 이렇게 줄을 세워져 있다라면 자기 중심적이라서 다른 사람의 입장은 전혀 생각하지 않는 가족들로 가득하다라는 것입니다. 이래서 반찬을 줄을 세워두시면 안 됩니다. 가정은 정이 우선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은 식탁에서 절대로 해서는 안 되는 행동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여러분, 가족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화합이고 사랑이 기본이 되어야 하고, 이를 잘 살려줄 수 있다면 가정은 번영할 것이며 또 부자가 될 것이며, 이로 인해서 행복이라는 것을 얻게 될 것입니다. 제가 드린 이야기 꼭 명심을 하셔서 부자의 삶으로 살아가세요. 이제 오늘의 이야기를 마칠까 합니다. 저는 늘 여러분들 가정에 사랑과 행복이 넘치는 삶을 만들어 드리도록 노력을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에 닭띠분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을 부탁드립니다. 오늘 긴 시간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